지금 한번 보셔야 나오는 게. 레몬 다음에 빨갛게 불 들어오면 나오는 거. 나오죠? 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수업, 소위 말해서 개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지금부터 오시는 분은 좀 사이드 좌석밖에 안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좀 3명씩 앉으셔요. 이 사진은 저희들이 그 1월 첫 토요일 날 신년회로 해서 대한제국 작년까지 조선 왕조 518년 519년 2년 동안 저희들이 한번 심층 있게 강의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조선 왕조는 망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대한제국이 망한 거죠. 13년 만에. 그래서 그 대한제국 관련해서 신년회 겸 답사를 했는데 석조전 앞에서 그날 같이 찍은 모습입니다. 오늘이 차수로는 144교시입니다. 이 택배 다 받으셨죠? 다 보냈어요 제가. 분명히 다 1월 1일 0시에 다 도착하도록 제가 회원님들 누구에게나 다 보냈습니다. 수령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저 바깥 양반이 받아놓고 집사람 나이 먹는 거 싫어서 안 전해줬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 한 살씩 드셨습니다.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새해인데 여느 해랑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은 2020입니다. 사실 20년이 됐어요. 언제 밀레니엄 어쩌고 하면서 지구촌이 난리가 났던 날 새천년 뭐 후천년 새천년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진짜 감개가 무량하고요. 다시 2020이니까 2030을 향해서 새로운 10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고 지난 10년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아니면 뭐 너무 길다 그러면 지난 1년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 또 2000년대 밀레니엄 때 어디서 뭘 하셨는지 20년 전에 돌아가고 싶죠. 20년 전으로. 근데 반대로 자꾸 지나간 거 얘기하면 나이 먹은 거랍니다. 앞을 얘기해야 아직 젊은 거라는데 앞으로 1년은 그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지나온 10년은 어땠는데 앞으로 10년은 또 어떨 것이냐를 이번 기회에 생각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이런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그림은 1월 1일 일출 사진인데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이게 바다가 아니고 한라산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 제가 사진이 멋있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재학생도 있고 복학생도 있고 신입생도 있고 그래서 또 오늘 개강이니까 개강하는 날은 학습 진도도 중요하지만 내문답에 대해서 지금 내문답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나서 짧게는 앞으로 6개월은 같이 가자고 지금 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강하는 날 목이 잘려가지고 저거는 뒤로 제끼고 아, 그래요? 묶어야 돼 있어요. 네. 이 그림 보고요. 그 통째로 뒤로 밀면 될 것 같아요. 손님 목이 잘려가지고 눈만 나와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내 얼굴 볼까봐 내가 자꾸 가립니다. 그래서
내문답 줄여서 하는 말이고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 오늘 개강을 사실 축하 순서를 마련했었는데 오늘 부득이 패싱하겠습니다. 패싱하고 과연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라는 우리 공동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년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제가 조선 왕조 500년이 아니고 조선 왕릉 500년이라는 약간 패러디죠. 그 세계유산 10번째 세계유산이 조선 왕릉 40기거든요. 그 40기를 가지고 조선 역사 519년을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첫 답사 정릉으로 갔을 때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강씨 부인의 정릉에 가서 그때 첫 번째 찍은 사진들인데 몇 사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는 제가 안 쉬어봤어요. 자, 올해 2020년을 맞은 내문답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약사입니다. 약사. 간단하게 약사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 내문답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제가 첫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내문답은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를 짧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문답. 뭐 비슷한 모임이 많습니다. 뭐 우문답도 있다고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 내문답은 2012년 1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모임을 하고 싶다. 찬성하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그날 발기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하자 동의해서 2013년 초부터 정식 출발해서 작년까지 19년이니까 풀로 7년 동안 만 7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0년 개강을 맞이하고 횟수로 8년 차가 금년에 시작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 2012년부터 뭐였냐? 그게 아니고 좀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과거를 묻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연초에만 과거를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밀레니엄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 얘기를 한 겁니다. 밀레니엄이 난리가 나서 우리 이러다가 어디 될지 모르겠다 해서 그 해에 4050 모임, 그 당시에 4050 모임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그래서 서인경 백인 클럽 이런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people475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386, 475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40대 70년도의 학번들, 70년대 학번들, 나이 50년대 출생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 40대, 70년대 학번, 50년대 출생자가 475였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이트가 대박이 났는데 유료로 정책을 바꿔서 돈 내고 못 있겠다. 그래서 라이코스로 옮겼어요. 근데 라이코스를 네이트가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네이트로 갔는데 네이트 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뭐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좀 막 바뀌고 모임도 잘 됐어요. 회원 2,500명 일찍이 돌파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했는데 정모하면 100명씩 나왔어요. 운영진들이 100명을 위한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모임을 막 활성화해서 여행, 봉사, 걷기, 등산, 볼링, 골프, 사진, 댄스, 뭐 공연 쫓아다니고 이런 다양한 소모임을 했는데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요. 이런 양성화된 거 있으면 음성적으로 아주 그 엔티적인 것도 많고 그야말로 바람잘날 없고 그리고 속된 말로 모여서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가서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소모임을 다 정리하고 답사, 봉사, 걷기 3개만 딱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3개만 하고 있고
인터넷 카페가 거의 지금 사문화되고 밴드가 몇 년 전부터 대세죠. 밴드. 그래서 지금 3개의 밴드를 가지고 요 3가지 모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요 답사 모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답사 방장님 어떤 사람들이 방장이 뭐냐 그러잖아요. 뭐 무슨 방을 가지고 있는, 이게 다 옛날에 방이었거든요. 여기 방장이 다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룹 회장이고 요 단위 회사 사장들로 이렇게 운영하듯이, 그래서 지금도 답사방장, 봉사방장, 걷기방장 이렇게 입에 올라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편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 옛날 시스템으로 보면 답사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2년 12월 2일날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발기 모임을 15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모임을 1월 3일날, 그 당시 강남구청에 신청하면은 이런 강의 장소를, 모임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 있었어요. 강남구청 건너편에 강남 문화센터 지하에 시니어들이 커피도 팔고 하는 뒷방에, 거기서 하다가, 그 전에 물론 이 토즈 있죠. 토즈 돈 내고 공간 해주는데 거기 가서 유료로 빌려서도 하고, 제가 이외에 뭐 회사를 했냐면은 세일즈 하는 회사는 세일즈맨들 교육하는 교육장이 있어요. 거기도 가서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 속옷 파는 데야. 그냥 막 강의장 주변에 온통 속옷 늘어져 있고 막. 그래서 가급적 좀 몇 개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비싼 속옷이에요. 보정 속옷. 너무 비싸. 아무튼 뭐 거기서도 좀 신세지고, 아까 강남구청, 또 명동 주민센터가 이제 법정동이 행정동하고 통합되면서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 바로 도심권 50+에 커뮤니티로 등록을 해서 지금 한 3년 됐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건 하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기 쾌적한 정원 40명, 불편한 정원 50명이에요. 근데 왜 69명 받았느냐? 지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늘 10여 명 결석이 있어요. 그 항공사 비행기 가면 120% 오버부킹 받습니다. 왜? 늘 취소가 있거든요. 더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간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춰주고 커뮤니티로 등록하고 여기 활동에 좀 협조하면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강좌 144회 오늘, 그 다음에 답사 203회 다음 주에 떠나죠. 그 다음에 현재 밴드에 615명, 강의 신청 69명,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의 짧지만 히스토리입니다. 아까 그 2001년부터 그 많은 모임을 했는데 처음에 포커스는 여행이었어요. 여행할 때 관광과 여행이 헷갈려요. 어떤 게 관광은 뭐고 여행은 뭔지. 근데 아무래도 여행 쪽이 좀 좋은 것 같아. 관광보다는.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진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아파, 여행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엄마가 돈을 줘요. 근데 엄마 나 관광 좀 갔다 올게. 미치는. 그죠? 선입견이 관광은 좀 뭔가 그렇고, 그래도 여행 갔다 올게 그러면 그래 좀 머리 좀 식히고 와라 이런단 말이죠. 자세히 뭐 이론적으로 몰라도. 근데 그 여행보다 또 답사는 또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답사회잖아요. 여행 동호회가 아니고 여행 동호회를 거쳐왔거든요. 여행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뭘 봅시다.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100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건데 한번 쭉 보세요. 이 여행지입니다. 여행지 100개를 몇 개나 대충 가봤는가요? 필요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 중에 한두 개는 저기는 안 가봤는데 이런 100개 여행지거든요. 여행.
이게 이제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죽기 전에 뭐 가야 될 곳 이런 거. 그 답사는 이제 여행을 그 초창기 2001년부터 계속 12년에 답사회를 만들 때까지 진짜 어마하게 다녔어요. 근데 늘 여행을 그렇게 다녀도 2%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입문이 부족한 겁니다. 입문. 그래서 답사에 눈을 뜨게 되죠. 여행에서 답사로 가면서. 그러면서 문화유산, 세계유산 이런 게 이제 막 주변에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겪을 겁니다. 사실 저 초창기 때는 이런 축제 현장 다 다녔어요.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합니다. 2월부터. 제가 외워요, 그냥. 광양 매화부터 시작해서 산수유, 벚꽃 뭐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쭉. 진달래, 철쭉 5월까지. 유채, 상사와 메밀, 억새, 그 다음에 뭐 저쪽 꽃전시회가 일산에도 있고 저 태안에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크게 하죠. 먹거리도 많아요. 쭈꾸미, 새우, 산천어, 빙어, 한탄강 얼음축제 안 가본 데 없어요. 정선 5일장, 고창 보리밭 해마다 12월 31일 날 해넘이, 1월 1일 날 해맞이 1박 2일로 수없이 갔다 하지. 관광버스 타고 2만 원짜리도 막 쫓아가 보고. 그 다음에 펜투어라 그래서 크게 돈 안 들고 그냥 지자체에서 돈을 내는 거 있어요. 초빙해서. 아까 애들은 늘 2%가 부족해요. 갔다 와도 좋다는 데는 다 갔다 왔는데 그게 뭘까? 누가 저한테 얘기더라고. 야, 관광하지 말고 여행해라 말이야. 그럼 내가 진짜 여행은 못하고 지금 관광만 하는 게 아닐까?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관광, 여행, 답사. 이게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어디 뭐 학술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벚꽃 보러 가고 단풍 보러 가고 매화 보러 가고 큰산, 큰절, 설악산, 해인사, 해운대, 태종대 와 좋다. 그 관광이 빛나는 거 보는 거거든요. 관광. 여행은 조금 나름대로 뭔가 알맹이가 있죠.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남도 일주, 무슨 섬기행, 오지 막 투어 고생을 무릅쓰고 하고 맛기행. 근데 답사로 넘어가니까 지금까지 다루었던 차원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조선왕릉, 산사, 서원, 불교 유적, 근대문화유전 같은 절에 가도 관광으로 가고 여행으로 가면 나 해인사 가봤어, 통도사 가봤어 했는데 거기 뭐 있더나 그러면 뭐 절에 가면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계시고 일주문 들어가고. 그런데 답사를 해보니까 그 절의 역사, 유래, 그 절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뭐 이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국보들 있죠. 팔만대장경, 다양한 절집들, 탑, 비석 서 있는 게 이제 예사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뭐 반드시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 걷기, 자전거, 뭐 산행, 사진, 출사 다 좀 유사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제목은 이렇게 세 개로 받고 결국 조금씩 상위 개념으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겪은 겁니다. 심지어 240년 전에 우리가 작년에 열하일기도 딱 여대로 갔다 왔거든요. 여대로. 열하일기를 갔었던 박지원이가 240년 전에 갔거든요. 그때 박지원이 44살에 간 거예요. 우리보다 어릴 때 갔어요. 지금 우리보다. 근데 박지원이가 열하일기 쓰면서 핵심 포인트에 뭐라고 강조사항 썼냐면 자기가 중국 여행을 간 목적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요건 이제 요새 말로 바꾼 겁니다. 뜻을 살려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여행이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현된 여행이었다. 그냥 단순히 중국 가보자 해서 간 관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240년 전에도 이랬는데 40대 박지원이가 240년 뒤에 박지원이보다 제가 공부도 더 많이 했겠죠. 당연히. 연륜도 많고 그런 내가 박지원이만큼 생각이 짧으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뭐냐. 영어로 이거는 여행은 트러블,
관광은 사이트싱. 사실 뭐 말장난 같아요. 잘못하면 곰탕하고 설렁탕 싸움 돼요. 그래서 의미적인 걸로는 여행은 가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행은 가는 거예요. 관광은 보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현재 일상에서 떠났다가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출가야, 가출이야, 출가야.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먼데 가서 보고 즐기는 거고, 요거는 볼거리가 핵심입니다. 다만 여행에는 좀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인문학적인 요소가 보다 전문화된 게 답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오만 걸 다 쫓아다녔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게 그 당시 관광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아 비판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행으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 동호회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오만 대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 당시 오지여행으로 아주 아침가리 트레킹, 지금은 뭐 오지도 아니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아침가리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때. 4극지점,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극지점도 백두산도 2번 갔다. 관광이 아니고 트레킹이고. 사진 동호회도 막 쫓아다녀보고, 걷기도 쫓아가고, 산악기도 가고, 뭐 당일 1박 2박 뭐 부단하게 여행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답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답사에. 그래서 답사회가 온 겁니다. 그 유명한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국보, 보물, 사적, 근대문화. 알고 보니까 우리 주변은 널린 거예요. 문화재가. 제가 사무실이 광화문인데 제 사무실에 컴퍼스 꽂고 1km 원탁 박물관, 국립박물관 4개 있어요. 다 무료잖아. 이제 우리나라. 4.3비명, 5대 정멸부궁, 구산선문, 삼보사찰. 이름도 모를 텐데 이거 다 마스터했거든요. 5대 궁궐, 종묘, 사기, 선농단, 칠궁, 동묘, 성궁관. 그 아주 대표적인 성곽들. 근대문화유산, 개항한 항구들. 궁릉, 산성, 사찰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 수많은 답사지가 막 16절지 몇 장을 써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답사에 눈을 뜨고 답사의 가장 톱이라는 세계문화유산까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까지 저희들이 답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관광 여행 답사로 얼마간 저의 과거사. 잠시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 부족한 게 인문이라 그랬는데, 제가 인문학은 저희 여기 학교가 아니고 제가 대학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논리적 차원의 인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어주는 인문학은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겁니다. 몰라도.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삶이 너무 의미 있고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었나 여기가 거기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을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강좌와 답사라는 2가지 방식으로 우리 모임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방식으로 친교하는 동호회입니다. 우리가 내문답은 동호회입니다. 이제 지금은 뭐 별로 안 쓰는데 몇 년 전만 해도 YOLO,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이건 제가 주관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이 국영수가 중요했어요. 엊그저께 둘레길 걷기 갈 때 제가 사람이 어디서 모이냐고 물어봤죠. 박정환 님이 못 왔는데 본인은 정작. 그래서 제가 하이조크를 했죠. 서울대 가려면 수능 300점이 넘어야 되고 모이는 데가 서울대 앞이거든요. 옛날에는 국영수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은미체가 중요하더라. 은미체가 확실히 중년 이후에 플러스 S가 제가 강조하는 섹시미가 중요한데 섹시미라는 게 어떤 그
멘탈적인 그런 걸 벗어나는 섹시미가 아니고 매력이죠, 매력. 그러니까 이것도 요새 쓰지 않는 뇌생남이라는 말. 그러니까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하다는 표현까지 한단 말이에요. 뇌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는 뭐냐? 주관이 뚜렷하고 많은 읽을 거리를 읽었고 언어, 말도 잘하는 거지. 조리 있게 세련되고 유머가 넘치고 가오 일본말 써서 그런데 엊그저께 뭐 유명한 대학 교수가 딱 사표 던지면서 그랬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그래서 나간 거야. 좋은 자리 뿌리치고 가오도 있어야 된대. 뭐 물론 재력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답사,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중년 이후에 4560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런 것이 아니겠네.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이 왠지 친숙해졌나요? 자, 좀 서화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에는 제가 2020년 운영 방향 그래서 밴드에 올려놔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은 아니다. 답사를 떠난다 해서 여행객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아니다. 우린 동호회 대입니다. 동호회. 일단 큰 틀은 동호회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동호회? 취미와 관심이 같고 연배 비슷하고 그 동호해야죠. 같이. 그래서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모이는 4560 동호회가 우리 내문답이고 모임의 방식은 등산 모임은 산에 가잖아요. 낚시 모임은 낚시 가고 답사 모임은 답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번씩 강의하고 서너 번씩 현장 답사 가는 강의와 답사라는 방식으로 친교하는 동호회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인터넷이 연결해주는 시대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죠. 오프라인은 지금 이 현장이 오프라인입니다. 종로상가 50+. 온라인은 밴드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밴드. 내문답이라는 밴드로. 물론 옛날에 쓰던 카페는 그냥 있어요. 자료실 같이 그냥 남아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와 답사로 모이고 강의는 월 2회 2주 4주 목요일날 이 자리에서 이변이 없는 한 이 자리에서 7시부터 2시간씩 그래서 1학기 2학기 연 2번 수강 신청을 한다. 이제 다음 수강 신청은 6월에 받아서 7월에 또 2학기 개강하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조선왕릉 500년을 했고 올해는 뭐 하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셨는데 이 교재 있죠. 이게 사실 뭐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는 아니고 제가 쓴 거,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전부. 근데 사실은 좀 창피해서 뒤에다가 저작권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단 단출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막 썼는데 사실은 창피해서 어디 내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하고 논의할 거 매일 몇 장씩 나눠주느니 이거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저기 오희숙 씨가 이거 소개해서 진짜 저렴하게 6,000원 정확하게 5,900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 딴 데 제가 인쇄 하는데 견적만 받아보니까 17,000원 얘기하더라고요. 얼른 일로 바꿨죠. 참고하시고 다양한 내용들을 올 1년 또는 내년까지 꾸준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놨습니다. 답사는 한 3, 4년 꾸준히 따라다니시면 전국을 다 보자 하는 게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하루 당일이라는 걸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하고 충청권 당일 갔다 오기 편해야지. 경남, 전남은 당일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남이 작년에 끝났고 올해 충북 지역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음 주에 가는 건 충북의 한가운데 중원, 충주를 가기로 돼 있고 마감이 돼 있죠. 아직 강 큰 사람 2사람이 입금을 안 하고 있는데 대기가 둘이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박 답사는 마지막 주에 가는데 요거는 좀 멀리 전라 호남이 잘못됐네. 전라 경상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죠. 전라도 경상도 지역은 1박 2일로 가는데 현재 경북 지역을 작년에 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북 끝나는 대로 경남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전남 전북은 지난해 지지난해 갔다 왔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곳은 2박 3일도 갑니다. 1박 2일로 다 못 봐요. 오고 가고 경주 제주 이런 데는. 그래서 2박 3일로 가고 해외 답사도 가죠. 세계유산도 봐야 되니까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가봐야죠. 5대양 6대주 가봐야죠. 뭐 등등 함께 볼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일 답사반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회의합니다. 이것도 발족하는 거예요. 이제 평일 답사반을 소모임을 만들 건데 답사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답사 가는 거죠. 나는 답사 안 가고 강의만 들을래. 뭐 됐어, 오케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외여행 뭐하러 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되지. 그건 이론적으로 안 맞거든. 가보는 게 제일 좋지요. 근데 주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거기에 걸림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이 있다. 그래서 평일날 가는 게 쉽지 않다. 제가 반론 얘기합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꼭 가고 싶으면 월차 냈다. 월차. 뭐 못 가는 법은 없다. 다만 양해받고 또 아까 했던 대로 우리 세대가 자꾸 한 발씩 퇴직으로 넘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게 됐는데 평일날 교통 복잡하고 주말에 차량, 식당, 숙소 다 복잡합니다. 비쌉니다. 숙소 주말하고 평일 비싸죠. 식당, 맛집은 주말에 예약도 안 받아요. 예약. 평일날 가면 예약도 받고 점심 특선도 있어요. 싸게. 평일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행사. 뭐 우리가 이런 걸 보러는 잘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을철 단풍철에 내장산 가는 건 죽었다 깨나도 주말에 못 가요. 들어가질 못해. 절 입구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좀 있으면 2월달에 이제 매화 광양 매화 시작하죠. 주말에 가봐요. 입구부터 주차를 못해.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가 되면은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지금 말씀드린 거고 큰 상품은 아니지만 작은 상품 걸고 그래도 개근상 정근상 드립니다. 뒷풀이를 매번 끝나고 하는데 뒷풀이는 술 한 잔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거의 물론 뭐 주로 권대호 씨가 하지만 질문도 하잖아요 가끔.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뒷풀이 가서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졸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간식 뭐 이렇게 오늘 어느 분이 스폰 하셨는데 절대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절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냥 어디나 그런 뭐 복지회관이나 어디서 작은 모임 다 마찬가지지만 회원들끼리 십실반 걷어서 학기 동안 내내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자, 사설이 길었어요. 이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완전히 이제 저랑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개 모임 하고 있죠. 답사, 걷기, 봉사. 그래서 제가 요새는 누굴 만나면 늘 내 후반기 인생은 3발 자전거다. 이거 3바퀴로. 물론 뭐 신여조선의 그 원고리도 없는 기사를 저 혼자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답사, 봉사, 걷기는 좀 유식하게 어디 가서 그럽니다. 인지활동, 봉사활동, 체육활동. 놀러만 다니면 미안하니까 봉사도 하고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걷기 하러 다니고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면 제가 작년에 햇수로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책을 하나 냈잖아요. 국보 탐방기. 그 책 오른쪽 날개 쭉지에 제 인생을 딱 한 20줄로 요약해서 써놨어요. 그냥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76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30년 동안 군생활을 했으나 빛나는 별은 달지 못하고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예편하고 군인들은 일찍 나와요. 20년 동안 부모스라에서 학교 다니다가 30년 동안 군생활 했거든요. 현재 15년이 지났어요, 벌써. 퇴직하자마자 제가 한 일은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도 밑에 군 있잖아요. 시군을 다 나눠서 최소한 2번 이상 다 가봤습니다. 또 해외 배낭여행도 많이 다녔죠. 그렇게 10년 넘게 다니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뭐 나한테 물어봐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또 저보고 같이 가자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답사 모임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방송국에서도 물어보러 와요. 뭐 아는 대로 대답해 줬는데 방송에 나와. 그래서 강의하고 답사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생에 큰 딜레마가 한 번 있었죠. 건강 문제가 퇴직하고 바로 여기서 딱 부러져가지고 제가 심장, 콩팥이죠, 콩팥.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인생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딜레마가 없었으면 이 15년 동안 이러고 안 다니고 다시 뭔가 취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취업만이 반드시 길은 아니다가 이 경험으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요게 2012년도에 발기 모임을 하고 2013년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맺으면 전국 지도 한 장씩 줬어요. 거기다가 내가 다닌 데를 붙여보자. 요게 작년 말까지 붙인 겁니다. 갔다 오면 제가 꼭 붙이거든요. 어디 갔다 왔는지. 해마다 좀씩 다르게 모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빈 종이에 2013년 빨간 거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9 7년 동안 이만큼 다녀왔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하면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남한에서. 그래서 이제 가봤냐 안 가봤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아느냐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군생활 30년 한 당신이 무슨 지식과 재능과 학식이 있어서 이렇게 막 50명, 60명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전공도 그거 아니면서 제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말콤 티모시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 아웃라이어에서 이 얘기를 처음 썼는데 어떤 일을 하루 3시간씩 일주일 20시간 10년쯤 연습하면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간에 세계적인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복명아지 요만큼 하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다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강좌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강좌. 지금 강의 모집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모집해서 특설 강좌를 졸업해야 연구과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기 옛날에 박통 때 공무원 부인들, 3급 공무원, 지금은 5급이죠. 옛날 3급 공무원 부인들 남편은 자꾸 출세하는데 부인들은 그 당시에 막 시중에 유명한 사건이 몇 개 터진 거야. 춤 사건, 도박 사건 막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고위공무원 부인들 박물관에 모아놓고 교육 좀 시켜라 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입학이 치열해질 정도가 된 거야. 한 200~300명 모집하는데 지금은 2개만씩 모집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32기 나왔어요. 그 이래봬도 제가 졸업할 때 우수상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마지막 우수상, 국립중앙박물관 우수상.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닌 거를 기록에 남기자, 사진을 남기자 해서 제 파일로 정리하고 글재주 없지만 써서 여기저기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제가 쓴 걸 보면 제가 창피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재도 유출하면 안 됩니다. 창피해서. 저하고 공부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불교 문화를 제가 강의를 할 건데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그럼 얼마나 불교 문화를 알길래 여기 불교 신자도 있고 불교 대학 나온 뭐 동국대 같은 데 나온 분도 있고 등등 답사 다닌 분도 있고 있는데 불교 문화를 강의하느냐. 제가 쭉 가지고 온 불교 문화의 경험 수치는 우선 인도 배낭여행 2번 갔어요. 제가. 처음에 15일을 갔는데 아쉬워서 그 다음에 34일 갔어요. 요새는 30일 넘게 가면 의료보험 한 달씩 빼준대요. 저 땐 그런 거 없었어요. 못 뺐는데 그때 가서 보고 불교 4대 성지 다 가봤죠. 4대 성지는 있습니다. 부처님 나신 곳, 깨달은 곳, 설법한 곳, 돌아가신 곳. 근데 4대 성지. 그 다음에 8대 성지에서 2개 가고 2개 못 가서 플러스 2이. 근데 다녀왔는데 무슨 말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참고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가서 배워야지. 그리고 조계사를 찾아가서 8주짜리 교리반 들었어요. 8주 교리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간다라, 불교 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간다라 미술인데 이거 특강 신청해서 듣고 기획전시만 하면 쫓아가서 보고 아까 얘기한 구산선문, 삼보사찰, 5대 정멸복음, 사산비명 지금 이 말이 낯선 분들은 이제 초점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저 말이 귀에 들어오는 분은 내공이 제법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나라 13번째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산사 7곳이 등재가 됐잖아요. 다 가봤죠. 다. 그 다음에 국보 탐방 요거 5탈자입니다. 50호인데 50호까지 책 낸 거예요 이게. 근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시대까지 고려시대는 국교였죠. 조선 500년만 탄압을 받았죠. 유교에. 그래서 이 50호가 책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가 불교 유적이죠 사실은. 지금 종교로 접근하면 좀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불교를 안 믿는 분들은. 이게 종교가 아니고 문화다 문화. 우리가 이집트, 로마, 그리스 가가지고 여기는 왜 절이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녹고 녹아서 또 여기저기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불교 문화 이론에 대해서 이 책자의 2부가 불교 문화입니다. 그 제가 다 물론 원본은 어딘가 있죠. 그걸 제가 정리를 하고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강의하고 지금 어디 가면은 해설도 하고 그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틀린 걸 찾아내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이건 틀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이고 탁탁 걸려요. 그 김영석 교수가 이제 100살이죠. 올해 100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 강의도 저희도 들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60세에서 75세가 노른자유였다. 100년을 살아보니까예요. 우리는 100년을 못 살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까 10년 그랬죠. 1만 시간 10년 뭐 잘했네. 저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지금부터 10년 하면 된다니까요. 제 말뜻은. 제 선배가 후회한 게 있어요. 자기가 30년 더 살 줄 알았으면 그때 뭘 했을 텐데 정년퇴직하고 30년을 싱싱하게 살 줄 알았으면 뭘 해도 다시 할 텐데 지금 뭘 하겠어 내가. 그러고 30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10년만 야무지게 써도 제야의 고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4560이라 했잖아요. 40대는 뭐 볼 거 없이 가능하고요. 50대, 60대도 덤비면 돼요. 이분을 보시라고요. 이분이 자식들이 다 미국 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다 모인대. 늘 자기가 밥값는데 왜? 자기만 현역이래. 자식들도 다 은퇴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내문답에서도 누가 제가 하는 걸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의 좌우명이랄까? 이제 저의 소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좌우명이 종오소호입니다.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종오소호라고 쓴 겁니다. 공자왈, 자왈은 공자왈입니다.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채찍을 잡고 마부라도 해서 돈을 벌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돈은 그렇게 해서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벌이가 될 것 같지 않다면 난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살겠다. 오역위지 그렇게 되지 않을 바에는 종호소하겠다는 거예요. 편, 채찍이죠. 옛날엔 선생을 교편 잡는 거 했잖아요. 선생이 채찍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병원에 입원하고 뭐 막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인생의 쇼크. 지금 사실 저는 잘 발전된 의학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현대의학을. 의학이 저를 안 건졌으면 이렇게 못 왔을지도 몰라요. 운영진들 소개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경자년이 왔는데 안 왔지? 나오세요. 빨리 시간 절약.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자꾸 나보고 10,000원을 달래나 그러지 말고 또 딴 사람한테 10,000원 주지 말고. 자, 여기 제가 쓴 대로 아까 제가 회장이고요. 우리 강지영 방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자 부방장이 오늘 안 오셨네요. 어제 저분이 지금 자유로운 영혼이야. 아프리카 2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무가 2분인데 강희실 우리 양총무님. 오늘 박사 같아. 우리 전인영 총무님. 그 다음에 뭐 몇 분이 많이 도와주셔요. 이제 후기를 많이 쌓아주시는 우리 임동훈님이나 뭐 우리 홍환희님이나 강수도님이나 이렇게 등등 궁금한 거 막 백데이터 다시 올려주시고 하는데 인사말 우리 방장님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까 사뭇 긴장이 되고요. 떨리고 또 혹시라도 노래 시킬까봐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답사방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에도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무님 2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걸려도 제가 뭐 69명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하도 질문 안 한다고. 네. 시샵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시샵. 시샵. 사람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제가 여기는 회장이라 그러는데 사실 회장님이라고 잘 안 불러요. 저랑 오래 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실제 회장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샵님 그러는데 시삽의 준말이에요. 시삽인데 이거 안 보이죠? 시삽인데 영어로는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SYSOP인데 이게 일본식 영어예요. 뭐냐면 옛날에 인터넷 한참 할 때 인터넷에 그 다양한 그 기능, 게시판을 만들고 없애고 글을 지우고 회원을 받고 등급 올리고 강퇴시키고 하는 이런 SY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SOP는 시스템 오퍼레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삽인데 줄여서 그냥 이게 됐어요. 샵이 됐는데 원래 그 큰 공사할 때 경부고속도로 공사할 때 대통령에서 첫 삽 뜨는 게 시삽인데 지금 저랑 익숙하게 오래된 분들은 그냥 샵님 하는데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69명이 작년 2학기가 딱 6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큰 문제 없이 될 걸로 보고요. 제가 7자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방장님이
한 번 더 신청했는데 정중하게 2학기 때 오시라고 거절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재학생이 52명, 신입생이 13명, 그 전에 재학생이었는데 좀 쉬었다가 군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복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신입생하고 복학생 나오세요. 그래도 이분들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복학하신 분, 여기에 제가 어디 올릴 때 이 별이 붙으면 신입입니다. 하얀 별은 롱타임 노스입니다. 롱타임 노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나오세요. 이렇게 안 하면 인사할 기회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먼저 편의상 이거 뭐 복학생은 괜히 나오신 것 같다. 그냥 계속 나오셔요. 복학생 2분 먼저 나오셔요. 앞으로. 2분, 4분인데 2분만 오셨네. 좀 마이크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인사하세요. 저도 이름산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네. 나온 김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문답에 간접적으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또 학부형 자격으로 간혹 답사인데 좀 청강 도안은 했습니다. 하고 재작년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하고 작년에 쉬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인데 공부를 제가 느낀 게 역시 선생 없이 하는 독학은 안 되겠다. 돈도 돈이지만 역시 우리 저 김신목 저는 교장선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다른 인문학 강좌도 뭐 제가 뭐 가가지고 대한민국 총체 대학이 많으니까 보면 좀 많이 배우신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는 뭐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좀 전달되기는 문제가 많더라. 재미는 없고 그래서 우리 저 김신모 회장님 강의는 굉장히 편하고 제가 듣기에 뭐 이해가 잘 되는 건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90대 때 다시 또 복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시다를 저를 부르고 싶을 때는 원상이라고 부릅니다. 원상. 네. 그리고 형이. 안녕하세요. 까만별 최경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복학생은 4분인데 2분만 오셨고 신입생이 13분인데 2, 4, 6, 8, 9분만 오셨네. 이쪽부터 같은 방식으로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조정구라고 합니다.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이 분야는 되게 관심 있는 분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사실은 세종에서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종을 가셔야 될 때 끝나면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권우라고 합니다. 우리 카페 다음 카페 다음에 밴드 네. 밴드 가입해서 이렇게 보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고요. 저는 이제 우리 궁궐 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복궁에서 우리 홍환희 선생님이 제가 들어왔을 때 반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미 이건 봤는데 아무튼 와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저는 저 역사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근데 뭐 관심 있어서 혼자 아까도 누가 말씀했는데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검색하다 보다가 검색을 통해서 이 밴드를 찾아냈고요. 오늘 첫 번째 와서 강의를 잠깐 들어봤지만은 불교는 저도 좀 관심이 있었고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학기 강의가 불교가 주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네. 열심히 잘 배워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호입니다. 작년부터 여기 한주 왔었고, 저는 출발을 이제 걷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요것도 신청하고 여기 봉사도 신청해가지고 샴님 한번 따라서 한번 저 다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계속 눈팅만 하다가 다른 거에는 설레지 않는데 역사에만 이렇게 가슴이 시큰시큰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강정수입니다. 열심히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얼굴만 익숙해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정지연입니다. 저는 저기 우리 경희궁이었나? 경희궁 친구랑 둘이서 그냥 갔었어요. 전직 무술이었는지 그렇게 그 궁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가다가 너무 해설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무료 해설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도강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따라가 다녔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한인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면서 어쨌든 따라다녔고, 또 이제 그 우리 그 김순아님이 도대체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함을 알려주시고 이런 곳이 있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저희 친구랑 같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듣고 집에 갈 때마다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또 오고 싶고, 그래서 올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희입니다. 예. 여기 한영희님이 계시는데 저는 한영희는 아니고 이사할 때 이자 한영희입니다. 네. 답사는 제가 한 번 갔었어요. 2018년도 처음 왕릉 답사에 제사님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기억 못해. 정릉 답사 네, 처음 답사를 하고 2년 지나서 2020년 다시 신입생으로 가입해서요. 강의 열심히 듣고 답사 잘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궁 혜자입니다. 네. 그간 쭉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많이 눈에 담는 기회로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뭐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만 내면 제 학생도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풀이 가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고, 아까 한영희님은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 중간에 책을 달라 그러셨죠. 그래서 못 봤는데 이렇게 책을 달라 그래서 지금 10병이 됩니다. 정릉에 오셨고, 아까 그 세종에서 오셨다는 분이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수원까지는 다니는 회원이 있는데 우리가 세종은 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 눈팅하는 회원들이 꽤 계셔요. 지금 아마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벌써 2분이 교재만 받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절대 유출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2분은 그냥 보내드립니다. 뭐 원하면 해드려야죠. 원하면.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뒷풀이는 계속됩니다. 다 끄세요. 거기 있는 거는. 네. 자, 동무님 뒷풀이는 그냥 그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그 소개나 인사는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회겸 대한제국 답사를 마쳤고요. 오늘 정기강좌 개강입니다. 다음 주에 평일답사 발족 모임을 우연인지 이번에도 15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참가하겠다고. 물론 몇 명이 오실지 모르지만 내문답 12년도 15명이 발족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그때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충북 중원, 충주를 중원이라고 합니다. 충주를 고구려신라 백제가 서로 뺏기던 곳이죠. 그리고 다음 주 정기 강좌는 넷째 주에 하고 1월 달에는 1박 2일 답사가 없습니다. 넷째 주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건 팁인데 1월 30일 날 고궁박물관에서 현재 청나라 심양고궁 기획전을 하는데 관련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 건지 확인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2시부터 5시까지니까. 그리고 2월 달에는 이집트 답사 여행 갑니다. 저희들이 열흘 동안. 그래서 강의가 2사주인데 2월만 부득이 1사주로 1주와 4주 쉴 수는 없고요. 그래서 2사주를 1사주로 2월만 변경되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화유산 이제 오늘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치고 저희들이 90분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뭐 잠시 화장실 가실 분은 그냥 조용히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흔하게 말하는 문화유산이 뭔지 도대체가 장구한 생활 동안 일궈낸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 이름 없는 돌로 잠든 도시로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었던 문화유산. 지킬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의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찾고 갖고 나갈 때 우리의 문화유산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 문화유산, 그것은 국민 행복을 여는 문화융성의 원천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우리가 문화유산 답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답사회 세 가지 단어를 묶은 건데 문화유산은 무엇이냐? 문화유산의 정의는 요거는 문화재청에 써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퍼왔습니다. 정의. 먼저 유산, 유산이잖아요. 유산. 선인이 남긴 재화, 가옥, 토지 등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을 유산이라고 한다.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것도 유산이죠. 유산 많이 받으신 분 저랑 좀 친하게 지내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유산 중에서 특별히 문화유산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하고 상속하고 물려줄, 그러니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어떤 소산, 이걸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각종 법이 다 있지요.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문화재나 문화유산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개념, 우선 그냥 개념입니다. 생각. 개념으로는 크게 유형과 무형이 있죠. 우리가 재산도 동산과 부동산이 있듯이 또는 어떤 유형과 무형이 있듯이 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만져지는, 보이는 유형과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는 무형이 있죠. 유형, 무형. 지금 요거는 다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념이 되는 물건들. 그 다음에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활, 신앙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종류는 7가지입니다. 7가지 종류. 먼저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7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외우실 건 없고요. 통상 우리는 국보, 보물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사적 명승들 좀 아실 거예요. 천연기념물 뭐 많이 알죠. 이런 게 잘 돼요. 국가명문화, 민속문화재. 요 밑에 국가 등록문화재가 있어요. 등록문화재. 어느 쪽 뒤에 별개로 지금 취급을 하는데,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도 지정문화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답사에 갔을 때 국가급 문화재인지 시도 지정문화재인지에 따라서 차별대우도 받죠. 문화재 자체가 뭐 예산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간략하게 아까 4가지 개념들이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등록문화재, 다른 말로 근대문화유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문화재도 주로 구한말,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근대 역사의 여러 가지 유산물들을 등록을 하는 거죠. 향후에 보물이나 국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둘로 나눠서 국가등록문화재와 지방등록문화재로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세한 디테일은 그 교재를 읽어보셔요. 현재 그럼 과연 몇 개나 있느냐 우리나라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걸 뭐 외우거나 시험 볼 수는 없는데 작년 말 현재 국보는 328호까지 있습니다. 328호는 328개가 아니죠. 어떤 건 한 호가 하나의 짜리도 있고 어떤 건 여러 개도 있고 또 개 중에는 몇-1, 몇-2 그래서 바운다리를 묶은 것도 있죠. 그래서 점 숫자와는 다른데 아무튼 번호로는 328호, 보물은 2055호, 작년인가 2000호를 돌파했어요. 재작년인가? 그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넘버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입 회원들 중에서 이 책이 좀 궁금하신 분은 방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세요. 일단 나갈 때 제가 조금 남아 있어요. 이 책이 안 팔린 거. 판매 안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300부만 찍었어요. 교보에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 그 문화재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 해방되고 지금 한 70년, 뭐 80년 지나고 있지만 문화재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이 빨간 글자 1962년도에 비로소 문화재 보호법이 생겼고요. 북한을 빼고 이때 처음 국보 보물을 재분류했어요. 그 이전에는 해방되고 이때까지는 다 일제가 해놓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보나 보물 보면은 80~90%가 62년 12월 며칠 날 지정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다 대부분의 국보와 보물은 62년생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제 조선 총독부가 이게 해서 무슨 령 해가지고 만들어졌죠. 해방되고도 10년 넘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99년에 와서 겨우 문화재청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 안에서 일부 과로 뭐 몇 개 구구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일제가 강점기 때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이 그냥 조선 총독부령으로 지정문화재를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국보가 없어요. 조선에 무슨 국보가 있냐 이거지. 일본 입장에서. 일본에는 국보가 있는데 조선에는 미개한 너희가 무슨 국보가 있냐.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얘기입니다. 남대문을 파괴하는 주장이 남대문 헐어버리자. 국보 이루어진대 지금. 왜? 그 밑에 신도시를 일제가 대규모의 신도시를 지으려고 파괴하자. 근데 파괴 안 했어. 왜? 문화재라? 아니고 임진왜란 때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이 남대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일제 진해가 승리한 기념물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예요. 동대문은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장이 들어왔어. 나도 아무도 안 들어온 서대문은 없어졌잖아. 물론 이것이 약간
견강부회거나 억지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일제의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강점기 때의 그 행태입니다. 고적 1호가 포석정인데 포석정이 이뻐서도 되지만 포석정이 그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견훤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술 먹고 노는 곳이 아니고 제를 올리는 곳이에요. 근데 조선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니네 고적 1호라는 데가 겨우 임금이 술 먹다가 죽임 당한 곳 아니야. 니네 이런 민족밖에 안 되잖아 하는 식으로 전부 의도적인 지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참고로 우선 한번 일제 때 그런 기간을 거쳤다.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명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려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물로 지정된 보물 중에서 어떤 문화재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사료적 가치가 크면 보물에서 국보로 올리죠. 즉 보물 중에 보물인데 국보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보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가 막힌 걸 가지는데 신청 안 하면 국보 안 돼요.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신청 안 해도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발굴된 거 있잖아요. 캐서 나온 거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소지한 거는 너 그거 좋으네 국보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발굴한 거는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조사하고 심의의뢰해서 의결을 거쳐서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자, 요거는 국보 1호고 요거는 보물 1호잖아요. 흥인지문, 숭례문, 남대문, 동대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수많은 남대문, 동대문이 있잖아요. 남쪽에 있으면 남대문이고 동쪽에 있으면 동대문. 다행인 거는 요새 도로상에 보면 다 숭례문, 흥인지문 이렇게 써놨어요. 전에는 동대문, 서대문 써놨었거든. 그 화살표, 흥인지문 이렇게 써. 숭례문은 이런 이유 때문에 흥인지문에 비해서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흥인지문은 또 시기는 비슷하지만 이후에 많이 고쳤다는 거죠. 다만 또 요거는 한양의 남문 전문 성격도 있고 그래서 더 우월하다. 국보와 보물 차이인데 남대문을 국보로 1호를 지정하는 건 논쟁이 많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불 났잖아. 그래서 과연 1호로 맞는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번호 없애자도 있어요. 1호가 10호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냥 관리번호 개념인데 일제 때 매긴 번호 거의 그대로예요. 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훈민정음이 최고 아니냐. 이걸 1호로 하자. 뭐 막 따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 번호를 없애자 또는 바꾸자려면 어마어마하게 바꿔야 될 게 많아요. 그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차일피라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또 감정의 가짜도 많죠. 가짜. 실제로 국보 도난 또 도굴은 묻혀있는 걸 몰래 파가는 거고 도난은 멀쩡하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훔쳐가는 거고 가짜는 보물이라고 국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가짜인 거죠. 요거는 그 송광사에 있는 그 유명한 국보인데 제가 여기 국보 47호예요. 제가 50호까지 책을 쓰면서 유일하게 실물 못 보고 쓴 게 요거예요. 안 보여줘. 도둑 맞았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놓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만 내놓는다는데 초파일날 거길 못 가고 자꾸 딴 데 가서 하여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거 다 도둑 맞을 때 찾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재는 거기까지 뭐 대충 우선 한번 정리를 하고 세계 문화유산 좀 알아보고 오늘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계 유산은 소위 말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죠.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e Organization. 그냥 그겁니다.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오가니제이션 하는 유엔 기구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유네스코 마크죠.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유형, 무형, 기록물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통상 우리는 세계유산에 좀 관심이 많죠. 답사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은 뭐 답사할 문제가 아니죠. 세계유산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집트에서 60년대에 아스완 댐을 나일강에 댐을 건설하는데 그 댐을 막으면 물이 고이죠. 댐을 막으면 그 물에 아부신벨 사원이 물에 잠기게 생긴 거예요. 요거 요번에 저희들이 다음 달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이걸 구하자. 근데 이집트는 그럴 만한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거야. 기술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나섰죠. 제클린 여사가 막 선두에 서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차제에 이걸 기회 삼아서 세계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될 걸 정하자. 그래서 세계유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면 다 해줬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니네 문화유산 몇 개 있냐가 그 나라의 컬처 파워야. 잘 안 돼. 까다로워. 이게 아부신벨 신전입니다. 이게 발견은 1813년 오래됐죠. 그때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페트라도 발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거짓말은 아닌 거야. 저때 발견했을 때는 기술이 딸려서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를 제거하는 능력보다 모래가 더 빨리 쌓이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간에 또 모래 속에 파묻히고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을 다 프랑스 사람이 모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1909년도야. 그때까지 막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이 아부신벨이라는 이름은 이거 맞아요? 카몬벨을 거기까지 안내해준 아이 이름이 아부신벨이래. 근데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이거 네 이름으로 줘줄게 라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잘라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잠기니까 어떻게 63m 고도를 올린 거야. 1063개 블록으로 이렇게 다 해체해서 그대로 올려가지고 요 자리인데 아스완댐이 이게 카이로 나일강 카이로까지 가는 요 위에 있는 거죠. 상류에. 여기를 막으니까 이게 잠기는 거지. 그리고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조그만 신전 하나 선물해. 이집트가 미국한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신전 하나 선물하고 막. 자세한 얘기는 다녀와서 제가 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한국은 설악산 처음에 95년도에 신청할 때 난리가 났죠. 왜? 반대한다고. 온 주민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설악산 못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온 주민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일본 놈들이라면 안 되는데 유네스코에 돈 제일 많이 내. 유엔에도 돈 제일 많이 내죠. 일본이 참 많아요. 이게 세계유산이. 거기에는 이게 신문기사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유네스코 협박하는 거.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막 문제가 되는 그 징용 이런 거 막 세계유산 등재돼서 우리 한국이 반대해도 유네스코에서는 일본이 더 센 거예요. 해주는 거. 안 해주면 내년도 돈 안 낸다고 그러거든요. 자, 세계유산은 대한민국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요렇게 14개. 금년도에 서원 9곳 묶어서까지 14개의 세계유산이 있는데 작년 7월 현재 이것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픽스는 아닙니다. 167개국에서 1121점인데
우리나라가 14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 20위권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10위권이잖아요.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가진 나라들은 도대체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10위 미국, 9위 8, 7, 6, 5, 4, 3 공동 1위. 중국하고 이태리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공동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약 20개 안팎으로 있는 나라들. 북한 2개. 우리 14개 플러스 2개 하면 우리나라 16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서 10개일 때 찍은 겁니다. 10개일 때. 그러니까 지금 14개니까 좀 다르죠. 근데 다른 나라도 늘어서 비슷해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10개의 세계유산을 쭉 소개해요. 고인돌, 경주, 뭐 불국사, 석굴암 쭉 얘기하는데 조금 사기성도 많고, 제가 말하는 사기성이라는 거는 지금 석굴암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문답 하면서 10개가 10번이 이제 10개가 됐을 때가 아까 그 사진 동영상 찍은 게 10개 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그 뒤에 11번째가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최근 거니까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10번째가 조선왕릉이에요. 우리 내문답이 스타트했던 계기가 됐던 게 조선왕릉 40기. 2010년도에 딱 지명됐을 때, 야, 저거 가보자 해서 우리가 첫 답사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 남한산성, 15년도에 백제유산지구, 유적지구죠. 백제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해서 백제유적지구 돼 있고, 재작년에 한국의 산사 7곳, 작년에 한국의 서원 9곳 해서 왜 이거 발표가 꼭 6월에 나는지 몰라. 왜? 7, 8월에 그 무대에 이거 다 쫓아갔어요. 다 가봤어요. 작년 7, 8월, 재작년 7, 8월에. 진짜 흐뭇하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다 제가 답사기 써서 올렸는데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세계유산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토가 안 돼. 언제부턴가 끄면은 딱 원래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나봐요. 그래서 실제 많은 나라 대단하죠. 이태리, 중국 이런 거, 스페인, 독일 지도도 있어요. 세계유산 지도. 유네스코에 가면 팝니다. 2,000원. 유네스코 코리아 있거든요. 제가 이거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 있고 뒤에는 나라별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고 유럽만 확대해서 보면 이래요. 유럽 아주 조밀하죠. 유럽은 역사와 문화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요 유럽의 끝, 요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나 여기 스페인만 확대해서 봅시다. 이 스페인 지도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스페인 지도예요. 그냥 요거는 스페인의 세계유산 지도예요. 그 지금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찍어서 가요. 40개면 하루에 하나씩 봐도 40일 봐야 돼. 그죠? 물론 뭐 꼭 세계유산만 좋은 거라고 할 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유명한 산 찾아갈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세계유산 지도. 세계유산 42개 스페인. 이런 거 잘 알죠. 구엘 공원 그 유명한 거 타일 쫙 붙여가지고. 알타미라 동굴은 교과서에서도 옛날부터 배웠고 세고비아, 뭐 톨레도, 산티아고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때 코포스텔라 순례길 우리가 말하는 산티아고 세계유산입니다. 물론 이런 지도도 있어요. 스페인인데 이건 뭐냐? 스페인 포도주 산지별 지도. 아니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지도 필요하겠죠. 요거는 스페인 프로축구팀 구단별 지도. 그러니까 취미는 다양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중에 문화유산이 보다 더 특별한 거죠, 우리한테. 세계유산 지도를 동양 극동으로 쫙 돌려보면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유럽보다 더 조밀하죠. 사실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물론 중국 50개라고 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50배 큽니다. 우리 14개야. 걔네 500개 가져야 우리하고 맞먹는 거 사실은. 뭐 이론적이지만. 이제 이게 세계유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유산. 두 번째가 이제 무형유산. 안 보이는 거,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총 세계적으로 463건인데 우리나라가 20건. 많죠? 건수도 많고 전체가 적은데 아까 세계에서는 1100 몇 개인데 14개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가 세계가 463건인데 20건이야. 퀴즈. 김치는 세계유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김치는 세계유산이 아니고 김장이 세계유산이에요. 김치는 없어져 먹으면 훔쳐가도 되고 막 김장 그 문화 김치를 담그는 그 문화 김장이 세계유산. 이게 놀랍습니다. 기록유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432건인데 우리나라가 16건이에요. 세계 4위. 아시아 태평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어떤 놈들이 한국 사람은 기록 안 한다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같이 기록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조선시대 의계들 봐봐요. 사진이 없으니까 다 사진 없으면 어때? 그리지. 다 그리잖아요. 능행도 반차도 그림 봐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나라. 16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오늘 수업에 쭉 리뷰를 해보면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개강이니까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해 왔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나는 누군지 또 여러분들은 누군지 이렇게 처음에 그 인사 소개를 했고 두 번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문화유산이 뭐냐. 한국의 문화유산, 세계의 문화유산.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그중에 재밌는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봤고요. 항상 뒤풀이는 치맥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2주 후부터는
교재의 2부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히스토리를 찬찬히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